예전에는 이제 한 번에 짠 좋아지는 거를 더 선호했다면 요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내 살이 차오르는 걸 좀 선호한다. 그래서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피부과 전문의 안인수, 피부과 전문의 변상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궁금증, 사연을 듣고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께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때 하루에 한 번은 이런 환자는 꼭 만난다 하는 환자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다루는 병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게 되는 환자분들은 피부 노화로 인한 40, 50대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위가 피부다 보니까 정말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고민 또한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피부에 고민이 많은 40대 주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피부가 계속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주변 지인들이 필러를 맞으면 좋다고 해서 검색을 해보는데 주베룩이라는 시술이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해서 두 시술 중 어느 걸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피부톡톡 선생님들이 두 시술의 차이를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외래에서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에요. 필러도 하고 주베룩도 하고 뭐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더욱더 저는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베룩과 필러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주베룩이 인기가 많은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러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로는 보통 피부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풀로 좀 딱딱하게 붙여놨다. 이게 필러다.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필러 자체는 이제 히알루론산이어서 뭔가 안 좋은 물질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단단하게 붙여놓으면 무거운 필러가 되고 좀 가볍게 붙여놓으면 이제 가벼운 필러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피부 속에서 풀 성분이 이제 남아있음으로써 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있는 조직 간에 이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응 때문에 약간 단단한 느낌으로 안쪽에 이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저희가 녹이려고 하면 히알라아제라는 성분으로 히알루론산을 녹일 수는 있는데 이미 단단해져 있는 그런 조직들은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몇십 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스컬트라라는 PLLA라는 성분에 의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성분 자체는 필러처럼 안쪽에 주입돼서 바로 볼륨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 있는 섬유 아세포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살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필러처럼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살을 차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시작이 되었고 스컬트라의 단점은 얕게 나왔을 때 이제 결절, 노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스컬트라를 거품 형태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피부 얕은 층으로 놔주게 되면 결절의 그런 부작용이 되게 줄어들면서 흉터나 모공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살이 채워지게 되면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볼륨이 채워지는 역할이 조금 달라서 주베룩이 필러보다 최근에는 좀 더 이제 선호되는 양상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필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히알루론산을 좀 단단하게 이제 젤리처럼 붙여놓은 거죠. 사실 히알루론산은 우리 피부에 다 있어요. 다 있는 그냥 자연 보습 인자인데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젤리처럼 고형화 시켜놓은 게 필러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주베룩이 뜨는 이유는 그 필러의 부작용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 개념 자체인 것 같아요. 필러는 넣어주면 짠 좋아집니다. 오늘 넣어주면 오늘 좋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는 게 필러예요. 근데 주베룩 같은 경우는 응원해주는 애예요. 내 콜라겐, 내 엘라스틴, 나의 피부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게 주베룩이 하는 역할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한 번에 짠 좋아지는 거를 더 선호했다면 요즘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내 살이 차오르는 걸 좀 선호한다. 그래서 주베룩이 저는 더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그렇다고 필러가 나쁘다고 저는 절대 말씀 안 드려요. 필러도 필러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내일 모레 뭔가 행사가 있고 이벤트가 있어. 빨리 좋아
도와줘야 돼. 그러면 사실 주베룩을 저는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분은 딱 원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사진 찍어야 되고 뭔가 행사가 있고 그때 나는 볼륨이 있어야 돼. 그런 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필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스컬트라랑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베룩은요 훨씬 안전해요. 왜냐? 주베룩은 둥글둥글해요. 그리고 그 둥글둥글한 구조 안에 공갈빵처럼 얼기설기하게 엉켜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동그란 뭔가 구 형태인데 그 안을 깨보면 속이 거의 비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베룩은 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만에 하나 주베룩으로 인해 결절이 생긴다 해도 주베룩은 용해시키거나 부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주베룩이 요즘 이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어떤 부위가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부위별로 환자분들에 따라서 필러나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나 이런 거를 좀 다르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볼륨이 차오르는 게 굉장히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도 흘러내리거나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런 위험성이 적은 부위에 많이 추천을 하게 되고, 앞볼, 옆볼 쪽이 이제 패여서 이제 약간 퀭해 보이시는 분들은 스컬트라 또는 이제 주베룩 볼륨 이런 식으로 지방층에서 섬유 조직을 자극해서 한두 달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반복 치료를 했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살이 차오르면서 그게 몇 년간 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위가 좀 정석처럼 많이 이제 사용되는 부위 같아요. 주베룩은 정말 시술자의 손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 차이가 많이 나는 시술 같아요. 그래서 주베룩의 특성, 입자 크기,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얼마나 배합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시술자의 손을 굉장히 타는 게 이 주베룩 시술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를 꼭 찾아가셔서 이론적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정확한 부위에 주베룩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넣어줬을 때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요. 희석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베룩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몇 cc 넣어요? 아니면 요즘은 오히려 한 병 다 넣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환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게 조합을 해야 돼요. 일괄적으로 주베룩을 똑같이 희석해서 똑같은 용량을 환자한테 공장용으로 나눠 뿌린다? 그런 병원들은 사실 제대로 된 주베룩 효과를 누리기가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냥 남들 한다고 다 몇 cc 딱 정해서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주베룩 같은 경우는 희석을 잘못하게 됐을 때 혈관에 들어가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주베룩을 아무 병원에서나 막 받으시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코라든가 뭐 눈밑이라든가 이 미간 이런 쪽에서는 특히 혈관 사고를 많이 조심을 해야 돼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필러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것 같고, 주베룩 같은 경우는 필러보다는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피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술은 시술자가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베룩 유행하니까 온갖 병원에서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무지성으로 주베룩을 그냥 영양 주사 놓듯이 그냥 막 놔서는 별다른 효과를 저는 못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시술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숙지하고 있고 부작용 대처법 이런 것도 잘 아는 그런 의사들한테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베룩이 요즘 트렌드다, 좀 각광받는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거는 트렌드일 뿐이에요. 필러는 필러대로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주베룩은 주베룩대로 역할이 있고, 그거를 잘 구분해서 환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거를 보시고 본인 피부 상태에 맞고 본인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런 시술을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주베룩과 필러 시술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오늘 촬영 좀 어떠셨어요? 저도 주베룩, 필러, 뭐 스컬트라 이런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다시 하면서 환자분들한테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촬영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내용일 것 같아 저도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고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 고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